아니 이게 여기 이제 이 어린이가 이제 가짜뉴스 퍼뜨린 어린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와 정말 직관적으로 잘 표현했다. 이게 지금 보면 청소기로 가짜뉴스들 이제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법도깨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가짜뉴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가짜뉴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가짜뉴스가 굉장히 폐해가 많죠. 가짜뉴스가 사실은 왜 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건데 그 이강인 선수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가짜뉴스가 2주새 7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벌였나고 봤더니 결국 그 유튜브에서 이제 가짜뉴스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집계된 광고 수익만 기준으로 했더니 7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새 7억 원이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게 보면은 이제 저도 사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컨텐츠 올렸는데 저도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명백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이제 영상 올리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뭐 그 선수 행동이 여태까지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 이제 잘했다고는 볼 수 없죠. 당연히 잘못한 행동이고 이제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지만 어쨌든 그와 별도로 이제 이 선수는 어쨌든 뭐 축구 선수고 국가대표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이제 이거를 이제 자신의 잘못을 잘 이제 뉘우치고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는 다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근데 이제 가짜 뉴스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거죠. 가짜 뉴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가짜 뉴스가 뭐가 나온 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 그 구단에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강인 선수가 뭐 이 관련해가지고 뭐 대한체육회랑 뭐 내통을 했다 뭐 별 내용들이 다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중요한 거는 가짜 뉴스가 그럼 뭐가 어떻게 가짜 뉴스라고 확인을 할 거냐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 팩트 체크 결과 가짜 뉴스 확인돼 가지고 해당 영상물이 뭐 삭제가 됐다 이런 것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삭제된 영상들에 대한 광고 수익이 7억 원이라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좀 영업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책인데 이게 어린이가 알아야 할 가짜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책이 있어요.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책도 있나 대단한 것 같은데 뉴스는 무조건 믿어도 되는 걸까요? 했는데 아니 이게 여기 이제 이 어린이가 이제 가짜뉴스 퍼뜨린 어린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와 정말 직관적으로 잘 표현했다. 이게 지금 보면 청소기로 가짜뉴스들 이제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명탐정 코난과 같은 모자를 쓰고 돋보기를 보면서 뉴스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런 걸 터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어린이들도 경각심을 가질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봅시다. 이강인 선수 관련된 내용. 이제 동영상 콘텐츠 맥락 분석하는 이제 AI로 이런 것들을 하나 보네. 이제 AI가 이제 별대 다 쓰이고 있는데 해당 이슈가 알려진 지난달 14일부터 이강인 관련 가짜뉴스 콘텐츠로 감지된 영상은 총 360여 개, 채널 195가 확인돼 광고 게재가 차단되었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 경제적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핵심의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해당 영상 총 조회수는 무려 6천만 회 정도 이른 거로 파악되었고 이거를 이제 기반 추정해봤을 때 7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강인 280억 계약 해지, PSG 서울스토어 전면 중지 확정, 열받은 구단주 이강인 20년 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만 팩트 체크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는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축구 선수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해지하는 것이 이제 위약금 문제도 있고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팩트 체크해보면 만약 계약 해지됐으면 더 이상 경기 출전은 못 하겠죠. 그리고 서울스토어 전면중지 확정은 이제 PSG가 서울스토어가 있나봐요. 서울스토어에 가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강인을 이제 2군으로 보냈다는 것도 이제 조금만 구단 공식 사이트만 보내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만 팩트 체크를 하면은 이게 거짓말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이유는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 유튜브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간단한 팩트 체크를 차지 않고서 그냥 이 내용 자체를 진실로 믿고 소비해 버린다는 것이 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기자도 나오네. 충격적 판단 내렸다. 더 이상 1군에서 뛰지 못하겠다는 지시를 했다.
거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다. 영상 조회수가 50만 회로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가 노출되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오고 있겠죠. 또 뭐 313만 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 예측 계산기라는 게 AI로 또 계산을 하나 봐요. 최근 30일간 최소 그러니까, 와 대단하네. 이거 거의 1,000만 원 단위의 이익을 얻었을 걸 예상이 된다는 거니까 이후에 뭐 채널이 노란 딱지가 붙는다든가 광고가 삭제가 되어도 이미 들어온 그 광고 수익은 아마 그대로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럼 이거 해볼 만한 장사가 아닌가라고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푸틴 러시아 핵무기 우주 배치 계획 없어. 와,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할 수도 있나? 이거 되게 신박한 거죠. 이게 지금 서방 국가들이 제기하는 러시아 핵무기 우주 배치. 이거는 서방 국가들이 제기를 했네. 가짜 뉴스라면 저만 부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잘 보면은 결국 여기도 아시겠죠. 요새 미국과 러시아 대립이 이제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방 국가들이 제기를 하는 것이 이게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겠지만서도 이렇게 막 무슨 뭐 출처를 신병할 수 있는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은 뭐 푸틴이 러시아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뭐 이런 류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누가 과연 이런 가짜 뉴스를 지원을 할 거냐 했을 때는 정말 킹리적 가심을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서방 국가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할 수 있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이거 국회의원이죠. 이재명 당시죠. 이게 아마 이 박용진 의원이 어쨌든 컷오프가 됐다는 거죠. 요새 이제 총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위 10% 통보를 받았으니까 컷오프가 된 게 아니라 거의 사실상 컷오프인 거죠. 가짜뉴스가 뭐 이재명 대표 단식 중에 박용진 의원 주최로 음식 나눔을 봐줘야 이렇게 했다. 이게 아무리 뭐 민주당에서 제가 어떻게 역학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친명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일단 자기네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자기네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음식 나눔 바자회를 개최할 정도로 그렇게 정부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가짜뉴스 유포되고 있으니까 계속되면 버젓 대응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 가짜뉴스가 뭐 국제 정세 또 국내 정치 갈 것 없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가짜뉴스가 이제 퍼져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씨가 뭐 우리나라 방문해서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 뭐 대통령에 대한 그 뭐 가상으로 꾸며 양심고백 연설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이거 제가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게 이 전통적인 미디어, 뭐 신문 일간지나 그런 이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 이 페이스북 즉 SNS를 통해서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영상이나 이거 왜냐면 이제 그 일간지나 이런 방송 같은 경우는 검열을 데스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SNS 같은 경우는 그런 검열 없이 바로 업로드되면 바로 퍼져나가니까 AI를 특히나 이제 기술 발전해서 AI를 이용해서 뭐 딥페이크, 가짜뉴스, 짜집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악독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비단 이렇게 뭐 우리나라 대통령 안 만나고 가도 미국에서도 그 메타 CEO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청문회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도대체 너희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를 왜 제대로 안 하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라는 가치를 비추어 봐도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 해악이 큰 거 쓰는데 사실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 제재하는 게 뭐 그리 달갑지만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그 해악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그런 거 재스크리닝 하려면 일단 비용 들어가고 또 이제 자기네들 이용자들이 이탈해버리는 그런 악영향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계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냥 가짜뉴스 이런 것들 뭐 연예나 그냥 국제정세 이런 것들 상관없는데 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진짜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당선돼 버린 순간 사실상 끝이에요. 왜냐면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관련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6개월 짧은 게 일단은 선거를 통해서 뭐 가짜뉴스 유포고 나발이고 당선됐으면은 6개월 안에 기소를 못하면은 그 선거 내용을 확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그러면은 이게 서울사실 유포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이게 수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짜뉴스 유포했으니까 뭐 몇 년 뒤에 당선 무효해버리면은 이 민주주의에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원회가 오늘 4월 총선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시키고 적발해서 삭제 조치를 했다.
이게 그 공직선거법에서 딥페이크 관련된 조항에 들어간 이제 신규 따끈따끈한 이제 법조항이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고 면책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명예훼손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그 뭐 공익을 위해서 했다 또는 내가 사회 이익을 위해서 했다 나 이거 진실한 것을 믿었다 이런 것들이 가끔 위법성 조각 사유라 그래서 면책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 초기에 그 명예훼손 관련된 컨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딥페이크 조항이 들어간 개정 공직선거법 관련 처벌 조항은 그런 면책 사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거일 기준 90일 동안 딥페이크 사용한 선거운동 전면 금지됐는데 일단은 딥페이크 사용은 선거운동 자체를 못한다. 그 내용이 뭐 일단 딥페이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 스피커가 한 말이 아니겠지만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90일 전이 아닌 평소에도 허위사실 공표하고 누군가를 낙선시키려 했으면 마찬가지 징역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90일 전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없어.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허위사실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도깨비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법도깨비가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전 사실 저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누군가가 제 그 목소리를 이용한 딥페이크로 영상을 만들어서 법도깨비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집 여기 여기입니다. 영상 올렸으면은 그거는 딥페이크인데 그게 이제 제가 뭐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사실이 이게 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 표현을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정도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 만들 때 가짜 표현물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유튜버들 그 뒷광고 받았을 때 논란돼가지고 이제는 그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거를 유튜브에 항상 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딥페이크도 가짜 표현물 표시를 무조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표현 표시를 하는 거는 항상 주어진 의무예요. 왜 90일 전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선거법이 되게 빡세요, 여러분들. 이 볼게요. 82조의 8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등장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그러니까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그러니까 뭐 음향만, 목소리만 나와도 된다는 거. 저도 이제 얼굴 공개하지 않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AI를 이용해서 제 목소리를 따가지고 여러분들 그 AI로 인해서 뭐 그래서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뉴진스 하이보이 이런 영상 만드는 이런 음성 만드는 것처럼 누군가가 제 이제 이미지를 음성을 따가지고 가상의 이제 음향을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또 처벌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항의 기간 아닌 때 선거운동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상의 정보다 가짜 표현물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료 광고 포함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빡센데 아까 처벌 수위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그럼 나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들을 딥페이크를 통해서 올릴 거다.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가짜뉴스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기통신 기본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기억하세요? 그 미네르바 사건이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주식 관련된 사이트인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이제 익명으로 미네르바라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허위의 글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이명박 정권 때로 기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거와 무관한 그냥 일상적인 내용으로도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그걸 우리가 처벌할 수 있냐,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거 아니냐 등의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옛날부터 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되게 애매하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 유튜브,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카톡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자. 그러니까 공연의 허위의 내용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든가 인스타에 뭐 업로드를 하든가 이런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있었어요.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미네르바 사건이 그 미네르바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내용을 썼나 그런 건데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리한 허위의 내용을 쓰면은 그것이 일단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이게 명예훼손인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도깨비가 짜장면을 싫어하는데 법도깨비가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반대로 법도깨비가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법도깨비는 사실 탕수육을 너무 싫어하고 극혐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애매한데 만약 법도깨비가 이제 엄청나게 대단한 그 정치인이 돼가지고 법도깨비가 탕수육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 그 법도깨비가 탕수육을 싫어한다더라 라는 것들은 그럼 이건 공익과 관련이 있는 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애매하다. 내용이 애매하니까 이게 2015년 12월 22일에 이제 위헌이 나가지고요.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뭘로 갈까요?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러시아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를 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왔다 해봅시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라고 가정해볼게요. 이거 허위 내용이다. 그러면은 자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뉴스를 퍼뜨리면은 이게 공익을 해야 목적이 인정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어요. 왜? 러시아가 우주 핵을 배치하면은 미국도 우주에 배치하려고 할 거고 인도도 우주에 배치하려고 할 거고 중국도 우주에 배치하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세계의 그 핵무기 그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핵무기 군비 경쟁하면은 이제 핵군축이라는 대세에 또 이제 반대되는 것이고 이제 핵무기를 러시아에 배치를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테니까 정작 사회에 필요한 복지 예산 같은 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공익을 해야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연히 허위의 통신이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사실은 우주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 없는데 크렘린궁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이거 허위의 통신이다. 그러면은 그런 뉴스를 포스팅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아니 가짜 뉴스를 먼저 차단하려면은 이런 조항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니 그 장난을 올린 거고 그게 사실은 그냥 정말 믿을만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크렘린군에 직접 확인은 못하겠지만서도 정말 믿을만한 소스 기자들로부터 들어가지고 단순히 그냥 퍼나른 것에 불과한데 이걸 형사처벌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양자의 그 대립이 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가짜 뉴스가 뭐 괜찮다 안 괜찮다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항은 그대로 있는데 이 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허위 통신했을 때는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이게 뭘까요? 이거는 명확해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보다는 이렇게 이익을 주고 손해를 가한다는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 법도깨비를 질투해가지고 자 법도깨비는 사실은 변호사 자격도 없다. 저 사람 변호사가 아니고 그냥 뭐 대충 어디서 그냥 뭐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냥 보조원 하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변호사가 된 것 마냥 조회수 긁어모으고 광고 받으려고 저 사람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서 영상을 만든다. 라고 누군가가 이제 포스팅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법도깨비라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변호사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변호사 시험을 붙어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땄는데, 그러니까 허위의 통신을 했을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의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도 이런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 도깨비 떡볶이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도깨비 떡볶이집이 와 이거 미슐랭 가이드에 나왔어요. 실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모처에 있는 도깨비의 떡볶이집이 미슐랭 가이드에 올랐다고 하면은 사람들 야 세상에 이제는 떡볶이집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르네 해가지고 엄청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인스타 마케팅 되고. 근데 사실은 이게 허위 통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나중에 속았다는 거. 야 미친놈 아니냐. 미슐랭 어떻게 떡볶이집에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간다고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 할 수가 있지? 근데 사람들이 알겠지만 여러분 미슐랭 무슨 원스타 투스타 그리고 가이드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 해에 발간된 미슐랭 그 원본판 찾아보진 않잖아요. 저도 안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해악이 크다는 거죠. 이게 떡볶이집은 다 똑같은데 이게 미슐랭 가이드 올랐다는 이유만 한 엄청 찾아가는 건데 그럼 매출이 엄청 팍 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 뉴스죠. 미슐랭 가이드에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가짜 뉴스가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근데 법도깨비님 이거 너무 애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익 손해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럼 딥페이크 안 하고 그냥 가짜뉴스 올리면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본 범죄가 있죠. 명예훼손과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초기에 만들었지만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모든 게 명예훼손 되는 게 아니고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는 세 개의 요건이 엄격하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만든 것처럼 법도깨비가 탕수육을 싫어한다는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뭐 애매하잖아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도 아닌 거죠. 탕수육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이런 것도 있죠. 딥페이크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나는 사실은 강아지보단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나 강아지가 싫어요라고 한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으면은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통령 부부가 뭐 아이가 없고 개를 많이 키우니까 뭐
식용 개식용 금지 법안도 이렇게 내고 있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애견인에 대한 표를 얻으려는 하나의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로 삼았는데 갑자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 제가 사실은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해봅시다. 되게 그럴듯하게. 그럼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짜뉴스라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하겠지만은 이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명예훼손 처벌 못합니다. 왜냐면 아니 강아지를 싫어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는 개인의 기호에 따른 문제고 그게 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의동식 기본법은 처벌할 수 있을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이렇게 개 식용법안 반대 금지라는 것을 정치적 아젠다로 삼았다 하더라도 아니 그냥 강아지 싫어하고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이유 영상 올라갔다고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갈 목적이 정치적 타격을 좀 가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걸 손해까지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전기통신기본법으로도 처벌 못하니까 애매한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누군가는 이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누군가에게 뭐 어떤 법적으로 이제 처벌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나는 내 얼굴이나 내 목소리나 내 이미지가 가짜로 사용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저도 사실은 많이 비판을 했지만 이 선수가 한 행동이 이강인 선수의 어떤 축구 커리어를 끝낼 정도로 그런 뭐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계약 해지를 했다, 뭐 이군행으로 보냈다 그런 가짜 뉴스를 고통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잘못한 거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화해를 했고 바로 잡았고 앞으로 이제 더 올바른 인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국가대표에 이제 기여를 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이 선수가 가짜 뉴스로 이게 고통을 받고 그 대가로 누군가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AI가 이제 기술을 발달한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법이 기술의 발전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속도가 물론 열심히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정부 입법을 통해서 많이 만들고 있긴 하겠지만은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잡는 건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 IP 그냥 우회해버리는 순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특히나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미국에 소재한 법인에서 서버도 미국에 있으니까 이거 공소시효내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서버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IP가 누군지 IP 우회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가 이런 영상을 올렸는지를 확인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서버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가짜뉴스 대 영상을 만들어봤고 이 영상은 대신 가짜가 아닙니다. 이 영상 AI도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하고 있고 항상 댓글로 주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